네, 지금부터 2015년 한국정치학회 학예학술대회 제4부과 정책위원 특별위원회 문명과 현대의 그러니까 경제학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경북대학교 최정구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혹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이득을 고려하고 얼마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하는지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5, 6년 동안에 제가 좀 실험을 했고요. 실험 나와 있는 결과들 몇 개 중에서 좀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이런 내용들을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대한 실험적인 증거들을 몇 개 좀 보여드리고요. 그거에 따른 함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선호라는, 혹은 타인을 고려하는 선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올 물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 특히 이제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도덕적인 고려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필드입니다. 여러 실험실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피실험자들의 행동으로부터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이기적인 동기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도덕적 감정이라는 게 아주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리피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만을 고려, self-regarding preference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others regarding preference도 갖고 있고, 이런 걸 통칭해서 social preference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경제 주체들이 자기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아주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여전히 무시할 수 없이 보고되고 있는 바가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희생하면서도 타인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행동을 취한다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엘트루이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타인의 행동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자신에게 비용이 들여서라도 그 행동을 처벌하려고 하고요. 그걸 이제 네거티브한 의미에서는 레시프로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반대로 어떤 타인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면 자신에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행동을 성향을 갖고 있다. 파스티브한 레시프로시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트루이즘하고 레시프로시티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증거들을 찾고 그것의 의미를 좀 해석하고, 이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잘 아시는 그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려운 복잡한 실험이 아니라 계속 그냥 죄수의 딜레마에서 퍼블릭 굿즈 게임에서 이런 간단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험에 익숙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좀 계실 거고,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정확하게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게임 스트럭처를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20분 정도 인스트럭션 주고, 그 다음에 퀴즈도 풀고, 미리 예비 실험도 하고, 그거 다 생략하고 아주 한 페이지짜리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면 이런 게임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실험실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4인 1조로 조를 짤 거고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위해서 20개 토큰을 드릴 거고, 이 받은 20개 토큰 중에서 몇 개를 공공계정에 기여하고 몇 개를 자기 자신이 가질 건지 다시
다시 말해서 개인 계정에 보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건데요.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이 딱 뜨면서 뭘 물어볼 거냐면 20개의 토큰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를 공공 계정에 기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실험의 전부입니다. 뭘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보수 구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 계정에 보유한 토큰 하나가 1점이고요. 그러니까 20개를 다 개인 계정에 보유하면 그냥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 계정에 보유를 하게 되면 공공 계정에 기여를 하면 그건 토큰 하나당 1점이 아니라 이거는 0.5점이 되고요. 따라서 내가 20개를 개인 계정에 보유하면 20점인데 20개를 공공 계정에 기여를 하면 10점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공공 계정에 기여한 토큰은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조원들한테도 여전히 0.5점씩 그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공공 계정에 기여한 토큰도 여러분한테 0.5점의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게임이 다 끝나면 점당 얼마 이렇게 직접 현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0개의 토큰 중에서 몇 개를 공공 계정에 기여하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요구에 대해서 답하는 거죠. 우리가 이 게임은 사실 간단하게 이제 게임 이론적으로 아주 클리어한 프레딕션이 있고 아주 그러니까 클리어한 프레딕션이 있다라는 얘기는 균형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한다면 그때 균형은 누구도 하나도 공공 계정에다 집어넣지 않고 다 개인 계정에다 보유하는 게 유일한 균형이고, 그걸 게임 이론에서는 다미넌트 스트래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을 전 세계적으로 이건 한 수십만 번 리피트된 게임일 텐데요. 대개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40%에서 60% 정도를 공공 계정에 기여를 하고요. 근데 몇 회를 한 10번을 계속 반복을 하면 반복하는 동안 컨트리뷰션이 점점 디케이하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회에서도 사실 누구나 다 컨트리뷰션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개인 계정에 보유하는 균형은 마지막 회에서도 발견되지 않고요. 때로는 여기다가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놔두면 컨트리뷰션이 좀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 이런 게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들입니다. 다른 이러면 이제 이 게임에서는 뭘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사실 게임의 구조가 내가 다 가져가는 개인 계정에 모두 다 보유하는 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 거고, 근데 누구나 다 개인 계정에 보유를 하면 20점, 20점, 20점이 되는데 누구나 다 공동 계정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전부 다 30점, 30점, 30점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집단 파일은 더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공공 계정에 기여할 것인가가 얼마만큼이나 내 이득을 극대화할 것이고 또 얼마만큼이나 타인을 고려할 것인지를 매주하는 어느 정도의 매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재 게임을 우리가 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공공재 게임을 벌이는데 거기에 매회 결과를 보여주고요. 매회 결정을 하고 나면 당신이 공공재 계정에 몇 개를 넣고, 근데 당신이 속한 조의 공공 계정에는 몇 개가 모였고, 그걸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퍼니시먼트나 리월드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표를 준 다음에 당신이 속한 조에 당신은 몇 개를 했고, 그 다음에 구성원 A, 구성원 B, 구성원 C는 몇 개씩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보여주고 10개의 토큰을 추가로 준 다음에 그 사람들 그 10개의 토큰을 사용을 해서 타인의 토큰 수익을 삭감을 할 수 있게 그런 옵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구성원 A한테 토큰을 5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 구성원 A한테 5개를 쓰면 그 사람 토큰 점수가 15점이 깎이게끔 리월드 옵션이라는 건 반대로 누군가의 토큰 수익을 이제 올려주기 위해서 내 토큰을 그렇게 사용할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퍼블릭 게임을 하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그 개인만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이나 타인을 고려하는지를 매저를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타인을
사회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 세팅이면 한 어느 정도는 컨트리뷰션을 하는 게 좀 올바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걸 미달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그걸 처벌하려는 성향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그 게임이론적으로 아주 클리어한 프레딕션이고 유일한 균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도 컨트리뷰션을 안 하고 모두 다 그러니까 하나도 퍼니시먼트에 토큰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자신이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알고 있다면 누구도 컨트리뷰션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컨트리뷰션이 제로고 퍼니시먼트에도 토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게 뭐 유일한 균형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뭐 보면 어떻게들 행동을 하냐면 무임승차자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토큰을 사용을 해서 무임승차자를 응징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높은 컨트리뷰션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의 에게 리월드를 주고자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잘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사실 따끈따끈한 결과 두 개를 좀 갖고 온 건데요. 사실 이건 좀 사실 페이퍼만 따끈따끈하고 실험 결과는 좀 되게 오래돼서 좀 상할 것 같은. 예, 아직은 그 미발표 논문이고요. 지금 서브미션 중이고요. 이 한 두 개 정도를 제가 좀 새로운 논문을 좀 갖고 왔어요. 이거는 뭐 퍼니시먼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리월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자, 그 2010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실시된 거고요. 총 230명이 참가한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공공재 게임만 한 겁니다. 뭐 처벌이고 리월드 뭐 이런 거 없이 공공재 게임만 딱 하고요. 공공재 게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냐면, 뭐 선생님들이 이제 방금 전에 공공재 게임을 보면서 저럴 때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을 하실 때 딱 고려되는 게 뭘 거냐면 조를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이걸 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냐면 파트너 컨디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개 토큰을 주고 공공계정에 몇 개를 기여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가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당신은 개인 계정에 몇 개를 뒀고 공공 계정에 몇 개를 뒀고 당신이 속한 조의 공공 계정에 몇 개가 모였고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당신은 몇 점을 얻었습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를 안 바꾸고 계속 10번을 반복을 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파트너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너 컨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이제 그러니까 파트너 컨디션이 아닌 건 뭐냐면 매번 조를 바꾸는 거죠. 매번 조를 바꾸면서 매번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경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스트레인저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스트레인저 컨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번 계속 원샷을 10번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컨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그 상대방하고 계속 10번을 계속 하는 거니까 파트너 컨디션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모티브가 새롭게 생기냐면, 지금 이 게임은 내가 알기로 개인 계정에다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초반에는 다른 사람들의 코어퍼레이션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공공 계정에다 많은 토큰을 기여하려는 전략적인 기여가 가능하게끔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PS 트리트먼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했냐면 10번을 하는데 10번 동안에 조가 바뀌지 않고 10번을 계속 할 거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10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미리 그 다음에 10번이 있다라는 얘기는 얘기해 주지 않고요. 10번의 파트너 컨디션에서의 10번 실험이 끝나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10번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서든 스타트로 10번을 다시 하는데 그 추가된 10번은 스트레인저 컨디션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S 트리트먼트라는 건 뭐냐면 10번을 하는데 매번 조를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번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든 스타트로
시간이 좀 남아서 10번을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를 매번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PS 트리트먼트라는 건 파트너하고 서든 스타트로 스트레인저를 하고요. SS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스트레인저를 하고 서든 스타트로 하고 또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첫 번 10번을 파트너에 노출될 거냐 아니면 스트레인저에 노출될 거냐가 차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후 10번은 어떤 조건에 과거에 노출됐더라도 스트레인저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하겠습니다. Z2를 통해서 했고 한 25분 정도 걸렸고 점당 30원짜리고요. 그러면 사람들 얼마쯤 얻어가냐면 평균 한 21,000원 정도, 최소는 16,000원, 최대 24,000원 이 정도 얻어. 파티스페이트,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무조건 5,000원 주고 그 사례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이 정도 되고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시리즈니까 처음 10번, 9번, 10번, 그래서 총 20번으로 이제 가로치게 되어 있고요. Average Contribution이라는 세로축은 몇 개를 평균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이제 평균 기여액이 토큰 수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개 토큰을 주고 시작을 한 거니까 한 50%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저거는 뭐냐면 SS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스트레인저를 10번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인저 하는 거고요. 네모로 되어 있는 시리즈는 뭐냐면 파트너로 10번 하고 스트레인저로 10번 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가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전략적인 기여랑 그러니까 스트레인저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고, 파트너에 노출될 때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미리 사전에 내가 지금 초반에 좀 컨트리뷰션을 좀 많이 하면 이 컨트리뷰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좀 컨트리뷰션을 하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컨트리뷰션을 인듀스하기 위해서 초반에 컨트리뷰션을 하려는 전략적인 동기가 좀 있다라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 이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우리가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한 상대방하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협력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창출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역전 앞에 그 음식점들은 왜 맛이 없나? 이거 계속 스트레인저 원샷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단골집인 경우에는 왜 맛있나? 이건 앞으로 내가 지금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좀 잘해주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상대방하고 인터랙션을 계속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협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을 해줄 거다라는 게 사실 되게 커먼 빌리프인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사실 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뭐 거의 비슷한데,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10번의 마지막 10회, 9회 컨트리뷰션을 좀 보면 파트너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서 얻어진 평균 기여율이 스트레인저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얻어지는 평균 기여율보다 significantly 낮더라라는 거고요. 그거 얼마 정도 낮냐면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컨트리뷰션 토큰 수가 차이가 좀 나고요. 그건 이제 뭐 다 유의미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니까 파트너 조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뭘 한 거냐면 컨트리뷰션을 몇 개 컨트리뷰션을 했는지를 가지고 분산을 계산을 하는데요. Between Group Variance라는 건 뭐냐면 그 그룹별로 그룹 평균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Within Variance라는 건 뭐냐면 그룹 내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의 컨트리뷰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는 건데, 어떤 특징들이 발견이 되냐면 파트너 조건에서 10번을 하는 동안에는 Between Group Variance가 커지고요. Within Group Variance는 작아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룹 내에서는 사람들끼리 되게 비슷해지는데 그룹들 사이에서는 다이버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룹은
협력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협력적인 결과를 나타내는데 어떤 그룹은 그렇지 않고 이 디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케이를 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리피티션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높은 협력을 이루는 그룹들이 많이 나타나면 선거가 좋을 텐데 그러리라는 보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키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주 무조건적으로 남들을 위해서 컨트리뷰션을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또 무조건적으로 남들 자기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 남들 그러니까 다음번 실험에서 좀 더 잘 드러나는데 어느 정도 나는 좀 상당히 높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 컨트리뷰션 높게 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고 다른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높이 한다면 나도 그 정도는 하려고. 그러니까 조건부적으로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조건부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조에 구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컨디셔널리 코어퍼레이티브한 사람이고 나는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 할 용의가 있는데 내가 속한 조에 좀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으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컨트리뷰션을 높이지 않을 거고요.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 구성,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조가 짜여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지고 사실 그거는 되게 우연적인 요소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그러니까 협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다라는 보장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열번을 좀 보시면 두 번째 열번 그러니까 11회부터 20회 동안의 서든 스타트 이후를 보면 이거는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오로지 차이는 뭐냐면 내가 이전 열번을 파트너 조건에서 했는지 스트레인저 조건에서 했는지 그 차이만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스트레인저에서 한 사람들에 비해서 파트너 조건으로 기존의 그 10번 퍼블릭 굿 게임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2개 정도 토큰을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데요. 그러더라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리그레션을 한 결과가 오히려 좀 잘 드러내주는 것 같은데 제 테이블 하나하나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를 어떻게 계산을 해봤냐면 내가 지난 먼저 번 10회 동안에 내 평균 컨트리뷰션 하고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나 말고 타인들의 평균 컨트리뷰션을 10회 동안 평균을 내서 내 평균이 상대방보다 많으면 내가 평균적으로 지난 10회 동안 더 많이 컨트리뷰션을 한 거고요. 내가 이게 더 작으면 이 평균이 더 작으면 지난 10회 동안 내가 더 적게,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약간 더 프리라이딩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컨트리뷰션을 많이 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 두 번째 10번 동안의 평균 컨트리뷰션을 계산을 해보니까 남들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떨어지는 거는 스트레인저에서 내가 노출되었든 아니면 파트너에 노출되었든 그 떨어지는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기존 10번 동안에 나쁜 사람을 만난 거죠. 나는 한 10개 정도 평균적으로 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한 5개 한 사람들을 계속 만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 이 컨트리뷰션을 이후에 줄이려는 그러니까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까지는 뭐 당연할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스트레인저에서 그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서 파트너에서 그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뒤인 사람은 두 번째는 치사해지는데 이 치사해지는 정도가 스트레인저에서 한 번 뒤인 사람들에 비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한 번 뒤인 사람들이 훨씬 더 치사해지더라는 게 결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얘기도 약간 연관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관심이 있으실 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공공재 게임이라는 게 사실 뭐 경제학자들에게서나 아니면 사회학자들에게서나 행정학자들에게 있어서나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실시되기 시작한 게 1980년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980년도에 사회학 저널을 해요. 그 마웰 에임스라는 사람이 이 두 사회학자가 공공재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페이퍼를 내면서 이거 이제 Journal of Public Economics에 실린 건데요.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Economist Free Ride Does Anyone Else? 되게 유명한 논문이거든요. 그 경제학자들은 free riding을 한다. 다른 애들도 이럴까? 이게 이 제목입니다. 저 논문은 뭐냐면 사실 1980년대만 해도 퍼블릭 게임이라는 걸 처음 했을 거기 때문에 딱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40%에서 60% 정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잘못했겠지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2개의 서로 다 그러니까 그 수익률도 바꿔보고 그룹 사이즈도 바꿔보고 경험 있는 사람들 상대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건 해봤어 그러면 해보고 이렇게는 해봤어 뭐 이런 얘기 다 들어서 11개의 컨트롤 12개의 컨트롤을 가지고 다 공공재 게임을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해봤더니 여전히 40%에서 60% 정도 하는 그 기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로버스트한 거죠. 어느 한 그룹에서 해봤더니 딱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20%에서 30%밖에 컨트리뷰션을 안 하고 한 10회 정도 하는 동안 거의 컨트리뷰션이 제로에 수렴하고 그래서 이 그룹이 이제 12번째 그룹인데 그게 뭐냐면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에서는 딱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2분의 1의 결과인데 제목을 저렇게 달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험할 때마다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떤 룰이 됐냐면 경제학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세션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히 이제 바꾸건 이게 이제 실험에서 하나의 룰 비슷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할 때마다 이제 지금처럼 이제 가십처럼 이제 경제학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다 40%에서 60%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0%에 가깝게 하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집단인지 아십니까? 그게 경제학자 집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던지고 넘어가는 얘기로 항상 이제 등장하고 있는 얘기죠. 근데 사실 실제로 이 논문을 보면 이게 참 되게 조롱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 끝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디브리핑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이제 뭐가 이제 공정하냐, 뭐 너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 공정하게 행동한다라는 게 뭐냐 이렇게 행동을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학 대학원생들은 뭐가 페어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confused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싶고요. 아주 그 다음에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이 막 실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제학 이제 조롱 섞인 말로 이제 한바퀴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는 뭐 더 재밌기로는 그럼 이제 뭐가 경제학의 문제냐, 배우는 과목이 그래서 그렇다. 이게 이제 러닝이 그렇다, 뭐 혹은 뭐 그런 애들이 경제학을 선택을 하더라, 뭐 여러 이제 선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번 리플리케이트 됐는데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성별이 맞는지 아니면 뭐 러닝이 맞는지는 아직 뭐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해봤더니요, 진짜 실제로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스트레이저 컨디션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위에 있는 게 소위 보통 애들이고요. 그래서 뭐 40%에서 60% 사이에서 그러니까 제 거에는 50% 가까이에서 출발해서 한 40% 정도로 떨어지는 뭐 거의 뭐 일반적인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학부 학생들만 따로 이제 모여서 저 게임을 해봤더니 20개 중에서 6개만 맨 처음에 내는 거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는
참가자 중에서 한 명인가 컨트리뷰션을 양의 컨트리뷰션을 하고 전부 다 제로를 딱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아주 클리어하게 이코노미스트 프리 라이즈라는. 근데 이 게임을 잘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선생님들 만약 이 게임을 직접 하신다. 자, 그래서 20개 토큰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고요. 이제 몇 개를 공공계정에 기여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너미넌트 스트래티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몇 개를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도 안 하는 게 유리한 건데요. 혹시나 20개의 토큰 중에서 몇 개를 내가 컨트리뷰션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하신다. 이거는 사실 경제학자들의 용어에 따르면 게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꾸만 궁금하다. 그거는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게임을 죄수의 딜레마 형태로 해석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어슈런스 게임 비슷하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고, 그 배경은 뭐냐면 오케이, 나는 하나도 안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은 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게임은 이제 완전히 게임을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사실 이게 가령 이 게임에서 이들이 어떻게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게임을 이제 죄수의 딜레마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어슈런스 게임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실례를 하자면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사교육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교육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게 만약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애를 사교육 시장에 안 보내고 따로 그 시장에서 빼내는 게 상당히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게 왜 그럴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 게임을 죄수의 딜레마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리는 거냐면, 오케이, 남들이 다 이 말에 동의를 해서 사교육을 안 시키는데 동의를 하더라도 그때야말로 우리 애를 사교육 시장에 보내서 사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만방인 거죠. 그게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슈런스 게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안 시킬 생각이 있는데 괜히 우리 애만 안 시켜서 우리 애만 그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시킨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안 시킬 텐데 그 보장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애를 오늘도 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그거는 이 게임을 어슈런스 게임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게임은 사실상 어슈런스 게임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을 한다면 나도 그만큼 맞춰줄 의미가 있고, 컨디셔널리 코퍼레이트하게 행동을 한다면 이게 그 어슈런스 게임처럼 보이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고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이 경제학 애들만 했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 사람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그림이 딱 그려졌는데,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실험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보통 믹스된 그 세션에서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뭐냐면 경제학하는 애들만 따로 과에 그 공부를 내서 걔네들만 따로 불러서 실험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다 이제 공지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이제 그럼 한 세션은 24명 되면 어떤 세션에는 경제학하는 애들이 한 3명 들어있을 때도 있고 한 4명 들어있을 때도 있고 기타 등 걔네들만 따로 뽑아본 거죠. 한 116명 중에서 그런 애들이 경제과 애들이 한 20명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션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본 게 오른쪽 그림. 그러니까 위에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경제학하는 학생, 경제학이 아닌 애들의 그 컨트리뷰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삐쭉삐쭉한 게 이제 경제학 전공자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발을 할 때 맨 첫 회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춘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제로인 거를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한 어느 정도 행동을 할 거다라는 예측을 할 텐데 만약에 컨디셔널리 코어퍼레이트하게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 같으냐면 뭔가 다른 사람들은 되게 컨트리뷰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첫 회에 한 평균 10회 정도, 10개, 10개 정도, 20개에서 10개 정도 컨트리뷰션을 하는데 경제학 전공자들은 그 틈에서 보니까 한 5개 정도밖에 안 하는 걸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예측은 되게 낮다라는. 근데 딱히 한 회 끝나고 이제 결과를 알려준단 말이죠. 너 몇 개 했고 당신이 속한 주호의 공공계정이 몇 개가 멀었고 이제 딱 보는 순간 나만 나쁜 놈이라는 걸 곧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게 이제 사실 뭐 20개밖에 안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스무딩이 안 되어 있는 결과기는 한데 눈물겹게 다른 사람들의 컨트리뷰션 레벨에 맞춰 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측은 굉장히 낮은데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한다는 게 눈에 확인이 된 이후에는 그들의 행동에 내 컨트리뷰션을 맞추려는 노력은 분명히 보이더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확실하게 좀 보고자 하려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봤냐면요. 이건 이제 정말 얼마 전에 한 건데요. 한 122명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경제학과에 속한 애들 좀 많이 들여오게끔 좀 조작을 좀 했고요. 그래서 54명이 경제학 전공자들이고 68명이 비경제학 전공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공공재 게임을 하는데 딱 그러니까 2인 1조로 공공재 게임을 하고요. 2인 1조로 하는데 지금처럼 20개 토큰이 주어졌고 몇 개를 기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퍼스트 무버로 움직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세컨드 무버로 움직이게끔 하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퍼스트 무버는 20개 토큰 중에서 몇 개를 기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걸 모르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세컨드 무버는 행동을 하기 자기가 몇 개를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짝이 퍼스트 무버가 몇 개를 컨트리뷰션 했는지 보고 나서 시퀀셜하게 자기 의사결정을 하게끔 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냐면 두 사람이 모여서 짝을 만들면 그 두 사람이 사밀테니어스 동시에 그냥 결정을 내리게끔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조를 다시 짠 다음에 둘 중에서 한 사람은 퍼스트 무버로 행동하고 둘 중에서 한 사람은 세컨드 무버로 행동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밀테니어스하게 한 번 딱 하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 내 행동이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시퀀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인듀스 할 건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프리라이딩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면 나도 프리라이딩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컨트리뷰션을 더 많이 할 거고 또 세컨드 무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몇 개를 했는지를 보고 하는 건데 보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상대방 거를 보고 나는 뭐 상대방이 10개를 했던 20개를 했건 나는 내 목 챙기겠다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도 컨트리뷰션 안 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고 상대방 걸 보고 얘가 5개 했어? 그럼 나도 5개 해야겠어. 이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주는 거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기대를 좀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결과인데요. 사밀테니어스 하는 경우에 20개의 토큰 주고 사람들한테 결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6.71개의 토큰을 기여를 했고요. 공공계정에 2인 1조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전공자들은 5.98개를 기여를 하고요. 경제학 비전공자들은 7.29개를 기여를 하고요. 그 차이 정도. 중요한 건 시퀀셜하게 넘어갔을 때 퍼스트 무버로 행동을 했더니 사람들이 훨씬 더 컨트리뷰션을 높이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거를 상대방이 본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을 많이 높였는데 6.71개였다가 9개 정도로 올라가고요. 경제학 전공자들한테도 올라갔고 비전공자들한테도 올라가긴 했는데 경제학 전공자들한테 올라간 정도는 비전공자들한테 올라간 정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보면 여전히 상대방들이 잘 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낮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세컨드 무버로서의 행동을 좀 보니까 맨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 저게 뭐냐면 상대방이 컨트리뷰션 하나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개를 매칭을 했는지를 계산을 한 건데요. 평균적으로 0.91개를 매칭을 하는데 경제과 애들은 평균 토큰 하나당 0.9개를 대응을 하니까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비경제학과의 경우에 0.92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 전공자들의 행동이라는 게 되게 낮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 이게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죠.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경제과 애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되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낮는데 다 낮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내 기대랑 충족이 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계속하는 거고,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기대는 되게 낮게 출발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기대와 다르게 굉장히 코어퍼레이티브하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주는 거고 뭐 기자들은 그런 얘기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가 딱 세 개인데요. 그 첫 번째 이제 리피티션에 대해서는 어떤 테이크홈 메시지를 좀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컨디셔널리 코어퍼레이티브하게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컨디셔널리 코어퍼레이티브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그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더라는 거죠. 내가 컨디셔널리 코어퍼레이티브하게 움직이는 사람인데 나보다 코어퍼레이티브한 사람들하고 내가 행동을 같이 한다면 그 사람들 따라서 내 컨트리뷰션이 올라가겠지만, 나는 컨디셔널하게 움직이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컨트리뷰션이 낮다면 나는 컨트리뷰션을 오히려 좀 낮추는 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집단 구성원들 간의 게임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협조율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협조를 유지하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무임승차를 아주 지속적으로 경험을 했을 경우에 그 경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내가 파트너라는 조건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악영향이 더 크게 미치더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조건부적으로 협조적으로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빌리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타인들이 협조적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하에서는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타인들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 안 하는 경우에는 난 언제든지 협조를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PD게임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나는 기여를 안 하는 게 유리한 게임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여를 많이 하면 나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적게 하는, 이런 식의 어슈어런스 게임으로 해석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이들이 컨디셔널한 코어퍼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 증거인 것 같고요. 임플리케이션은 뭘 것 같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세팅을 한다, 제도를 디자인한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제도라는 거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변화시켜서 A라는 행동보다는 B라는 행동을 더 하도록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라고 얘기했을 때 잘 떠오르기 쉬운 얘기인데, 물질적인 유의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되게 중요하더라. 이게 사실 뭐
강조를 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전기나 물을 아껴 쓰게 할 때 뭐 가격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보다 유틸리티 빌에 당신네 동네에 가장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얼마를 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이런 거에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걸 알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코퍼레이티브리 행동한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조앤 소벨이나 뭐 아브나브라이프 같은 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강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익스펙테이션이나 빌리프나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기대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 그게 이제 제도가 행하는 역할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뭘 것 같냐면요.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이 사회적 선호를 갖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좀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둘러싸고 맺어지는 계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진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계약이 완전하다면,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하다라는 게 내가 어떤 시점에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 있고 사전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다 미래를 커버하는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계약 이후의 행동이 제3자한테도 이 사람이 계약을 이행을 한 건지 불이행을 한 건지가 다 잘 관찰될 수 있다면 계약이 모든 걸 커버하지 선호가 중요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계약에 포괄이 내지 못하는 행위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보다는 이런 그 개인들의 도덕 감정이라든가 사회적 선호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선호를 갖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고, 규범 이탈 행위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보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도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사회적 선호라는 건 불완전한 계약이 만들어내는 공공 영역에서의 행위의 사회적 성격을 적절히 고려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사회적 선호를 갖는다는 게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뭐 완전한 계약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뭐 도덕적 감정이라는 게 전혀 중요해지지 않는데, 불완전 계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덕 감정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룰보다는 시민적 독성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